안녕하세요. 강화카 매뉴얼 저자 이해황입니다. 2018학년도 리트 추리 논증 30번 지문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쉽게 손에 잡히게 분석해 드릴게요. 이 지문만 완벽하게 이해해도 강화 약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오개념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를 비롯해서 리트와 피셋에 나오는 대부분의 과학 철학 지문들은 베이지주의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마침 관련 지문이 수능에 나온 적이 있고 제가 해설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만약 보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보신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이어서 봐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봤다는 전제하에 간결하게 필기하면서 지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30번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료와 가설 사이에 성립하는 증거관계는 자료가 가설의 확률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의해서 정의된다. 자료가 제시되기 전에 가설이 참일 확률을 사전 확률, 자료가 제시된 후에 가설이 참일 확률을 사후 확률이라고 해요. 자, 이때 증거관계가 총 3가지가 제시되는데 먼저 첫 번째, 자료가 어떤 가설에 대해서 긍정적 증거라는 말은 그 자료가 해당 가설이 참일 확률을 높인다는 뜻이다. 어떤 자료가 가설을 강화한다면 사전 확률보다 사후 확률이 높아지더라. 반면에 부정적 증거는 뭐냐? 그 자료가 해당 가설이 참일 확률을 낮춘다. 즉 사전 확률보다 사후 확률이 낮아진다. 끝으로 중립적 증거는 해당 가설이 참일 확률을 높이지도 낮추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 같더라. 이러한 3가지 증거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자료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경쟁 가설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추적할 수 있다. 경쟁 가설들 서로 어떤 관계예요? 양립할 수 없는, 동시에 참일 수 없는 관계죠. 이 상황을 이미지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가설들이 있어요. 이때 어떤 자료가 추가된다면 여러 경쟁 가설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경쟁 가설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가설들을 다 모아본 거예요. 이때 참일 수 없는 가설은 고려할 가치가 없으므로 우리가 고려하는 경쟁 가설의 확률은 모두 0보다 크다. 임의의 가설을 탁 골랐을 때 그것이 참일 확률은 0보다 크더라. 또한 경쟁 가설 집합에 속한 가설들은 동시에 참여될 수 없다. 앞서 말한 양립할 수 없다랑 같은 말이에요. 이걸 집합으로 표현해보면 임의의 서로 다른 두 가설의 교집합은 참여될 확률이 없다. 즉 두 가설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그리고 그 가설들 중 하나는 참이라고 상정한다. 동시에 참일 수 없는데 어느 하나가 참이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거짓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경쟁 가설들 중에 무엇이 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일 확률을 다 이렇게 배분해 둔 거죠. 이것도 참일 수 있고 저것도 참일 수 있고 이것도 참일 수 있어. 따라서 경쟁 가설 집합에 속한 각 가설들이 참일 확률의 합은 1이 된다. 지금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물론 경쟁 가설 집합의 크기는 원소의 개수를 뜻해요. 즉 여기서는 경쟁 가설의 개수를 뜻하는 거죠. 요 경쟁 가설의 개수는 사안에 따라 다양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의에 따라서 경쟁 가설 집합에 속한 가설들과 자료 사이의 관계를 규명할 수가 있다. 가령 경쟁 가설 집합에 H1과 H2라는 2개의 가설만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경쟁 가설이 2개만 있는 경우는 일상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어요. 형사소송에서 유죄냐 무죄냐, 민사소송에서 승소냐 패소냐, 동전에서 앞면이나 뒷면이냐, 로스쿨이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이런 것들이 다 경쟁 가설 집합에 원소가 2개밖에 없는 경우죠. 자, 근데 이 지문 뒷부분이 추상도가 워낙 높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만들어 봤어요. 이게 H1, 이게 H2예요. 이 경우 H1이 참일 확률과 H2가 참일 확률의 합은 1로 고정되어 있다. 아까 경쟁 가설들이 참일 확률의 합은 1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도 H1이 참일 확률과 H2가 참일 확률을 더하면 1일 수밖에 없죠. 하나의 확률이 증가하면 다른 것의 확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 H1의 확률이 이렇게 증가하면 이 H2의 확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면적이 줄어든다고요. 따라서 H1에 대해 긍정적인 증거인 자료는 H2에 대해서 부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건 역도 성립하죠. H2에 대해서 부정적인 증거인 자료는 H1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증거가 되죠. 가설이 참일 확률을 높이니까요. 그리고 비슷한 이유에서 H1에 대해 중립적인 증거인 자료는 H2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증거가 된다. 이 두 가설의 합이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H1이 참일 확률이 바뀌지 않으면 H2가 참일 확률도 바뀔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선지 살펴봅시다. 1. 어떤 자료가 3개의 가설 각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증거라면 3개의 가설 H1, H2, H3이 있다고 할게요. 이 각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증거라면 H1의 면적도 줄어들고 H2의 면적도 줄어들고 H3의 면적도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 3개를 더했을 때 합이 1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인 즉슨 이 3가설이 속하는 경쟁 가설 집합에는 또 다른 가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설은 어떠해야 돼요? 참일 확률이 높아져야 되죠. 즉 적어도 하나의 가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어떤 자료가 경쟁가설 집합에 속한 한 가설의 확률을 1로 높이면 지금 H1이 참일 확률이 막 높아져서 1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료는 그 집합에 속한 다른 가설에 대해서는 중립적 증거일 수가 없죠. 다른 가설들이 참일 확률을 0이 아닌 것에서 0으로 다 낮춰버렸으니까 중립적 증거가 아니라 부정적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 3. 경쟁가설 집합에 속한 어떤 가설에 대해 긍정적인 증거인 자료는 그 집합에 속한 적어도 한 개의 다른 가설에 대해 부정적인 증거가 된다. 어느 한 가설이 참일 확률이 증가하면 적어도 하나의 가설은 그 참일 확률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야 면적이 1로 고정될 수 있을 테니까요. 4. 경쟁가설 집합 중에서 어떤 자료가 긍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쟁가설의 수와 부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쟁가설의 수는 다를 수 있다. 이건 2번으로부터 도출돼요. 지금 경쟁가설의 집합에 가설이 3개 있는데 가설 1이 참일 확률이 1이 됐어요. 그러면 강화되는 가설은 1개, 약화되는 가설은 2개죠. 따라서 적절해요. 5. 경쟁가설 집합에 3개의 가설만 있는 경우 딱 3개의 가설만 있습니다. 이때 그 집합에 속한 가설 중 단 2개에 대해서만 중립적인 자료는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요 가설 2개의 면적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하나도 면적이 변할 수가 없죠. 따라서 어느 2개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면 그 자료는 다른 하나에 대해서도 중립적이어야만 돼요. 만약 나머지 가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증거가 되면 이 세 가설의 합이 1을 초과하게 되고 부정적 증거가 되면 세 가설의 합이 1 미만이 되므로 단 2개에 대해서만 중립적인 자료는 있을 수 없고 2개가 중립적이라면 무조건 3개도 중립적일 수밖에 없더라. 어떤가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하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웠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막 바느질까지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베이지주의와 관련된 지문 나왔을 때 이 도구 생각하면 훨씬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복습해 주시고 또 다음 해설 강의에서 만나죠.